냉전기의 소련은 수많은 대한미사일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쏟아 부어가지고 적 함대를 갖다가 경멸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때 마침 모든 대한미사일의 유격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최후의 순간에 유격을 진행해주는 시우스라는 무기체계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 네덜란드는 굉장히 진보한 개념의 시우스를 개발했죠. 바로 골키퍼 시우스입니다. A-10 공격기에 사용하는 30mm 어벤저 기관포를 장착했고요. 연사속도는 분당 4200발이죠. 골키퍼 시우스는 동시 다목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일단 골키퍼 시우스에 달려있는 2차원 대공 탐색 레이더가 빙글빙글 돌면서 적 표적들을 탐색해줍니다. 여기서 다수의 표적이 탐지되면 위협 순위별로 순서를 나열해가지고 여기서 가장 급한 표적부터 요격에 들어가요. 그럼 골키퍼 앞에 달려있는 3차원 추적 레이더가 1순위 표적으로 조준되어가지고 그 표적을 추적합니다. 추적 레이더는 표적의 진행 방향, 거리, 그리고 고도까지 종합 분석해가지고 탄을 만약에 뿌렸을 때 명중할 수 있는 예상 지점까지 정확히 탄도 계산을 해가지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탄을 뿌려가지고 1순위 표적을 잡고 또 조준하고 탄을 뿌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목표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죠. 또 한국도 대량으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한국형 구축함들에 골키퍼가 장착이 되었고 또 독도함에서도 쓰고 있죠. 근데 이 골키퍼의 제작사인 시그널사에서는 시우스라는 무기체계 수익성 자체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시우스는 많아봐야 배 한 척에 2세트 파는 게 전부입니다. 엄청나게 무기를 많이 팔아야만 규모의 경제도 유지하고 또 이 돈을 갖다가 다시 재투자를 해가지고 개량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 연구도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시그널사는 2000년대에 이 골키퍼의 생산 라인과 판권 기술들을 갖다가 모조리 한국에 500억 원에 땡처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웬 떡이냐 했죠. 그래서 골키퍼의 판권과 기술을 사와가지고 한국형 골키퍼를 개발해서 사용할 장밋빛 청사진을 갖다가 계획을 했는데요. 문제는 시우스라는 것은 대한미사일의 예상 기동 코스에다가 탄을 뿌려가지고 예측샷으로 잡는 물건입니다. 근데 대한미사일은 최종적으로 돌입하는 순간에 요격을 어렵게 하려고 회피 기동을 실시하는 물건이에요. 그럼 이 예상 코스를 갖다가 어떻게 시우스에 입력하냐고요? 실제로 대한미사일을 동원해가지고 요격 실험 훈련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실험 데이터들을 갖다 쌓아가지고 알고리즘화해서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새로운 대한미사일들이 많이 출현하는 만큼 그만큼 자주 실험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업데이트를 시켜줘야만 시우스 체계가 지속적으로 요격률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해줄 수 있는 인프라가 한국에는 당시 없었습니다. 실험용 미사일도 없었고 계측 장비도 부족했죠.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외국에 팔 수도 없어요.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당시 한국 해군에는 이거를 사올 수 있는 500억 원이라는 여윳돈도 없었다는 거죠. 결국 한국형 골키퍼는 나가리가 되었고요. 더 이상 프로그램에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시그널사는 아예 골키퍼를 단종시켜버리면서 서방권의 시우스 시장은 미국제 펠랭스의 독점 시장이 되고야 말았죠.